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에서도 책 읽는 토끼남매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 정도인 6월이 시작된 지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운준이 여름방학 때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는 가족들이랑 바닷가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 여름에 바닷가 가서 재미있게 놀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계획 미리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동물이 가르쳐준 첨단과학 44라는 책입니다. 운준이는 이 책 몇 번 읽어봤어? 나는 이 책을 4번 정도 읽어봤어. 동물에게서 첨단 과학을 배울 수 있다는 제목이 흥미로 읽었던 책이야. 네, 저도 3번 정도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모두 44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 동물과 첨단과학을 연관지어 알기 쉽게 설명해준 책입니다. 책에서 보니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46억 살이면 운준이의 나이보다 몇 배인 거야? 대략 5억 1천만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보니 지구의 나이가 엄청난 것 같아.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물이 살기 시작해 여러 식물과 동물들이 먼저 지구상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셋째 날에 물, 땅, 식물을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지? 바로 바다가 만들어진 후 5째 날에 드디어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가장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고 과학책에도 인간은 약 500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중에 인간은 막내 동생쯤 됩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생물들에게서도 우리 인간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물들에서 배운다? 참 재미있는 말 같아.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를 보면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전신 수영복이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보니 깊은 바다에서 가장 수영을 잘한다는 상어의 비늘을 모방해 전신 수영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신 수영복 표면에 도드라져 나온 아주 작은 돌기가 바로 상어의 비늘 모양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어의 비늘 원리는 무엇일까? 네, 바로 어떤 물체가 물속에서 움직이면 수면에 빙글빙글 맴돌아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이 흐름 때문에 수영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상어 비늘의 작은 돌기는 이 소용돌이를 표면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여 수영 속도를 높여줍니다. 수영 선수로 유명한 마이클 펠프스는 모두 아실 겁니다. 마이클 펠프스가 입은 수영복은 상어의 피부에 2가지 돌기가 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을 정면으로 받는 상어의 코 앞쪽의 들기는 좀 거칠지만 물이 몸을 따라 흐르는 아랫부분의 들기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의 수영복도 팔과 어깨, 다리 등은 거친 돌기의 옷감을, 가슴과 복부 등에는 부드러운 돌기의 옷감을 사용해 유연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을 아셨으니 수영 경기를 볼 때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선수들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에서 스포츠는 과학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이야기입니다. 스파이더맨 하면 거미가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거미가 아니라 도마뱀의 발바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주특기는 아마도 벽타기와 청전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동물이 바로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하니까 어릴 때 가족들이랑 동남아시아에 여행 갔다가 호텔벽에서 도마뱀이 나와 깜짝 놀랐던 일 생각나지 않아? 맞아, 그때 자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도마뱀은 천장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털 모양 구조 때문이야. 맞아, 도마뱀의 발바닥 털을 다른 말로 시테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작은 털이 발가락마다 5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셈을 해보면 4 곱하기 50만이니까 총 200만 개 정도의 털이 있습니다. 200만 개의 털이라고 하니까 짐작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100만 개의 털만 있어도 어린이가 매달릴 만큼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천장에 거꾸로 붙어있는 도마뱀에서 힌트를 얻어 강력 접착 테이프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앞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 외계의 별을 탐사하는 로봇이나 우주선 수리용 로봇에 붙여서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스파이더맨 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 접착제가 붙어있는 스파이더맨 옷이 나온다면 높은 빌딩에 한번 매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어릴 때 전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잠자리를 잡고 논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잠자리를 관찰해 보니 앞으로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후진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잠자리의 날개 구조를 이용해서 헬리콥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헬리콥터와 비행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비행기와 달리 헬리콥터는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비행 능력 때문에 헬리콥터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선 논밭에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고 다치거나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병원 옥상에서 헬리콥터가 아픈 환자들 싣고 내리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을 태우고 방송 취재도 하고 각종 물건을 옮기기도 합니다. 엑시트라는 영화를 우리 가족 다 같이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사람들을 탈출시키려고 할 때도 헬리콥터가 옥상으로 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헬리콥터의 원리는 몸체 위에 커다란 회전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돌리면 헬리콥터의 몸은 날개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없애기 위해 꼬리에 작은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헬리콥터의 날개는 잠자리의 날개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잠자리 날개는 초당 약 40번씩 날개짓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향과 속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잠자리의 날개에서 힌트를 얻어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우주선을 만들 때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날개뿐 아니라 눈까지도 우리가 과학적인 힌트를 주었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각각 별개의 렌즈를 갖고 있는 3만 개의 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 머리를 돌리지도 않고 넓은 지역에 조금만 움직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빛에 반응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되게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화성을 둘러싼 아주 얇은 공기 속에서도 일정되게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잠자리가 아이디어를 준 성입니다. 다음은 전기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하면 아마도 에디슨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전기하면 에디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디서 힌트를 얻은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자연적인 전기 현상을 연구하던 시절에 우연히 개구리 뒷다리의 근육 조직에 두 가지 다른 금속 조각들을 접촉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의 다리가 마구 떨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기가 일어나는 전류 현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기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개구리 뒷다리 시험으로 이처럼 놀라운 과학의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근육으로 움직이는 로봇 물고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작은 특수장치가 양옆의 근육에 전자신호를 차례로 보내면 좌우로 꼬리를 치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로봇 물고기는 다른 장치에 비해 소음이 없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나며 상처가 났을 경우 스스로 치료를 갖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과학적 기술이 발달되면 단순히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근육에도 적응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과학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이 너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 흥미롭습니다. 저는 과학의 시작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도 관찰을 하다 보면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명이란 것은 새로운 거장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발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좀 멋진 말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가족들에게 설명해주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주 지우다 보니 칠판 지우개가 더러워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물로 빨아서 쓰려니 불편합니다. 칠판 지우개에 오염이 되면 바로 빨아주고 냄새도 안 나게 건조도 시켜주는 인공지능 기계가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개해주고 싶은 동물들로 힌트를 얻는 많은 첨단 과학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과학 용어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과학 용어들도 많았고 아직은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설명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 용어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동물과 연관지어 과학 원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